요즘 뉴스 타이틀을 보면 참 가관이죠. 지금 뭐 한국경제에서 18억 집이 순식간에 4억이 껑충 뛰었다.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또 한쪽에서는 14억에 팔린 그 집이 이제 7억, 대구는 집값이 바닥이다. 소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집값이라고 얘기하지만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의 수성구 40% 넘게 떨어졌다. 집값이 반등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나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나 항상 나오는 문구들인데, 예전 2018년 때 평균적으로 33평 A타입 아파트가 7억대인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로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뉴스에서 최고가를 찍었다고 난리를 찍이고 여기저기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거래가 일부 되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뉴스나 신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뒤늦게 부랴부랴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최고가는 14억이지만 그래도 13억 6천이 저렴한 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아파트를 몇 명이서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으면서 다시 바닥을 찍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예전 통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현재의 자화상과 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실제 2022년도에 일부 거래가 된 금액들이 8억대고 그 전자에 7억대에 바닥 시작했는 금액들이죠. 그리고 일부 상승을 하다가 거래가 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9억 6,800으로 최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 아파트 최고가 대비 30% 하락이다, 40% 하락이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일부 사람들은 현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현재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동일 매물을 묶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매매는 81건, 전세 14건, 월세 12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고 그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그랬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하락하는 시기에 또 한번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신문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무조건 구입하거나 동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대표적으로 나온 뉴스의 내용들은 예전 29평 A타입이 5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일부 계속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로 1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억 4천에서 시작돼서 일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 상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와 같이 나홀로 거래를 된 사례들을 대부분 예전에 확인해 드린 바와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대 위기의 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일부 유튜브에서 최고가 대비 50% 하락이다, 60% 하락이다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항상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홀로 찍은 이 13억 9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금액이며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은 6억대, 그리고 최저가로 이루어진 금액대도 마찬가지 6억 중반대에서 일부 상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8억 3천까지 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번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얘기 드리는 아파트 마찬가지 30%다, 40%다, 45%다, 48%다 만촌 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문자를 주신 분 중에 아니면 전화를 주신 분 중에서는 대부분 어떤 아파트인지 알고 문자를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난리가 났죠. 이재명 정권에서 새롭게 첫 정책을 얘기했는데 강력한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경기 악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나와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방화가 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아파트 구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은 예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정책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새롭게 정책들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대구에 준한 것이냐, 전국에 준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준한 것이냐에 따라 또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 문재인 정권 때를 뒤돌아서 확인을 해보면 정책들이 인터넷 자료와 내용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은 26회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28회에 걸쳐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발표한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실제 2018년 19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아파트 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규제 강화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을 뒤돌아서 보면 대부분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렸고 금리가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갈 곳 없는 돈들이 사실 부동산에 많이 투자 투기로 몰렸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분양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매 금지가 나왔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 투기에 등달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매 금지가 되자 결국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매 금지가 풀려야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묶이는 사례와 잔금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들이 계약금만 걸어놨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100대 1이다, 150대 1이다. 모든 신축 아파트에서는 너도 나도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인 것 마냥 아직도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는 현실을 적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거품이고 저금리에 갈 곳 없는 돈들이 결국은 아파트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본전 심리에 끝없는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만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자기만의 논리로 또 한 번 잘못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예전 문 정권 때의 금리는 1.25에서 3%로 아주 최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리가 현 입장에서 경기 악화와 경제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금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 미국의 리먼 사태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싶어서 예전 영상에 리먼 사태에 대한 내용들도 올려드렸고 AI로 만든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실제 금리부터 인건비 그리고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기존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토지 가격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현재 흘러가는 동향을 절대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리먼 사태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다면 2007, 8년대 문재인 정부의 가격이 급등했고 실제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 저금리 영향으로 모든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저금리 여파로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경제 동향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적어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의 도약의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격동의 세월을 겪고도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현 입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이 최저로 얘기를 하고 0.5%, 0.8%, 0%로 얘기를 하는 다양한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과열될 만큼 과열되었고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투자 투기를 하거나 자기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법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법인에 대한 규제로 발표되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일단 규모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양극화는 중구와 서부 차이가 24.7에 27.4. 하지만 대한민국은 서울 쪽으로 대부분 엄청나게 몰리고 양극화되면서 79%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현 시점과 그때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경제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예전에 돈이 불렸고 실제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고, 하락 시기에 서울 쪽에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경제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장률도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 부동산과 아파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중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양극화 현상이 결국은 거품에서 만들어지고 빛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재개발이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돈이 풀린다면 적어도 일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에도 돈이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고, LH 또한 정부의 한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LH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인 시알리체에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입장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거래량의 기준으로 67% 감소했다고 나오지만 현재 6월달 기준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일부 상승했다고도 나오는데요. 국토부 자료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서울의 아파트 매입만 해놓고, 소위 말해서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서울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과 주식에 많은 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개미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당하고, 돈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해본 세력들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개인들이 국토부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찾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주 쉽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손에 있거나 눈에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꼭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예전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자의 정권들 마찬가지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거나 새롭게 나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정책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책으로 부동산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경제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몰라도 정부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개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언제든지 보완이 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현재의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폭락할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할인 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잔금을 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까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